안녕하세요. 오늘 배울 알고리즘은 플루이드 워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음수 가중치가 존재하는 그래프에서 최단 거리를 탐색하는 벨만 포드를 확인했었는데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한 정점에서 각 정점의 최단 거리를 구하는데 다익스트라와 벨만 포드가 사용됐었는데, 그럼 모든 정점에서 모든 정점까지의 최단 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 그냥 단순히 각 정점의 위치에서 음수 가중치가 없다면 다익스트라를 다 도여버리고 음수 가중치가 있다면 벨만 포드를 다 도여버리면 될까? 만약 정점이 1000개라면? 최악의 경우 모든 정점에서 모든 정점까지 간선이 빠짐없이 연결되어 있다면 시간 복잡도는 5v4가 되겠죠. 물론 벨만 포드를 사용한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요. 왜인지 얘기해줘요? 벨만 포드는 한 번 실행될 때 시간 복잡도가 5v2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든 정점을 시작점으로 하려면 이걸 정점 개수 v만큼 반복해야 하므로 5v 곱하기 v2겠죠. 만약 밀집 그래프라서 간선의 개수가 최대인 경우라면 2는 5v 제곱이잖아요. 그러므로 5v 제곱 곱하기 v 제곱이 되는 거죠. 즉 5v 4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정점에서 최단거리 알고리즘을 반복 실행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모든 정점상의 최단거리를 구하기 위한 좀 더 단순하고 체계적인 알고리즘, 그게 바로 플루이드 워셔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플루이드 워셔 알고리즘은 모든 정점에서 모든 정점까지의 최단거리를 구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모든 정점상의 최단거리를 구하는 문제를 영어로 All Pairs Shortest Path라고 해요. 줄여서 APSP라고 합니다. 플루이드 워셔 알고리즘은 어떤 방식으로 모든 정점 사이의 최단거리를 구할까요? 큰 개념부터 설명하자면 플루이드 워셔 알고리즘은 경유지로 사용할 수 있는 정점을 하나씩 늘려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4개의 정점으로 이루어진 그래프가 있을 때 처음에는 다른 정점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이동하는 경로만 고려하죠. 그 다음에는 1번 정점을 경유지로 사용하는 경로를 허용하고, 그 다음에는 1번과 2번 정점을 경유지로 사용하는 경로를 허용을 해요. 이후에는 1번, 2번, 3번 정점을 경유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계속 넓혀간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마지막 정점까지 반복하면 모든 정점을 경유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정점에서 모든 정점까지의 최단거리가 완성되죠. 그럼 플루이드 워셔 알고리즘의 동작 방식을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 동작 방식, 우선 예시 그래프를 한번 봐볼게요. 짠! 자, 보시면 방향 그래프로 되어 있죠. 다만 방향이든 무방향이든 뭐 상관없어요. 그리고 벨만 포드를 생각해 보시면 매 회차마다 배열 공간을 두고 최소 경로를 계속 갱신을 시켰잖아요. 근데 이 플루이드 워셔는 모든 정점에서 모든 정점의 최소 비용을 갱신해야 하는 거라 2차원별, 즉 인접 행렬을 그려두고 그 형태에서 최소 비용을 갱신을 계속 시켜줄 거예요. 이후에는 거리 행렬 형태가 되는 거죠. 정점 간 최단 거리를 저장하는 거리 행렬이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처음에 그래프를 자료 구조 형태에 담아둘 때 인접 행렬 형태를 보통 사용해요. 자, 그럼 동작 방식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일단 인접 행렬 형태로 사용한다 그랬어요. 일단 인접 행렬을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자, 해당 그래프에 대한 인접 행렬을 한번 그려봤어요. 보시면 각 1에서 1 가는 거, 본인에서 본인으로 가는 거는 0으로 초기화했고, 갈 수 없는 길은 무한대로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여기서 이제 1을 거쳐서 가는 경로를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2를 거쳐서 가는 경로를 확인해보고, 3, 4, 5까지 거쳐서 가는 경로를 확인해보면 그게 바로 플루이드 워셔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2를 거쳐서 가는 경로를 한번 확인해 보자고 했죠. 그럼 1을 거쳐서 가는 걸 밑에다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우선은 1에서 가는 경로에 대한 거는 말고 2에서 3, 3에서 4, 4에서 5 가는 경로를 1을 거쳐서 가는 방향을 표시해야 되니까 1에 대한 경로는 다 그대로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2에서 3을 가는 루트를 볼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거쳐가야 된다 그랬죠. 2에서 1 갔다가 1에서 3 가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2에서 1 갔다가 1에서 3 가는 거, 얘랑 얘를 더해줍니다. 그럼 무한대 플러스 7은 무한대죠. 얘가 무한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 직전 걸 봐봐. 무한대였잖아. 근데 똑같이 무한대예요. 만약에 직전 거가 값이 작다 그러면은 갱신하지 않고 직전 거를 가져옵니다. 근데 지금은 무한대로 똑같기 때문에 무한대로 가져왔고요. 2에서 4 가는 걸 한번 볼게요. 2에서 4 가려면 2에서 1 갔다가 1에서 4 가야 된다는 거야. 2에서 1 가는 거 무한대, 1에서 4 가는 거 무한대잖아. 얘 무한대인데 봐봐, 직전께 3이었잖아. 3을 그대로 가져온다니까요. 무한대로 갱신시켜주지 않아요. 얘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해가지고 무한대긴 한데 직전께 값이 있으니까 갱신을 시키지 않아요.
자, 보자. 2에서 5 가는 거. 2에서 5 가면 2에서 1 갔다가 1에서 5 가야 돼. 2에서 1 갔다가 1에서 5 가야 돼요. 그럼 무한대 플러스 4죠? 자, 그럼 무한대 플러스 4는 무한대야. 근데 봐봐. 직전에 6이 있었잖아. 6을 그대로 가져온다니까? 자, 3에서 2 가는 거 볼게요. 3에서 2 가려면 3에서 1 갔다가 1에서 2 가야 돼요. 자, 3에서 1 갔다가 이렇게 지우자. 이렇게 지우자. 3에서 1 갔다가 1에서 2 가야 된다고. 그럼 무한대 플러스 2인데 무한대죠, 그러면? 근데 직전은 3이었단 말이야. 3이 그대로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3에서 4 가는 거. 3에서 4 가려면 3에서 1 갔다가 1에서 4 가야 되죠. 3에서 1 갔다가 1에서 4 가야 돼요. 무한대죠? 무한대인데 직전에도 무한대. 무한대예요. 3에서 5 가는 거. 3에서 1 갔다가 1에서 5 가야 되죠. 3에서 1, 1에서 5. 무한대 플러스 4는 무한대. 근데 얘도 직전에 무한대였기 때문에 얘 그대로 무한대예요. 자, 보자. 4에서 2 가는 거. 4에서 2 가는 거. 4에서 1 갔다가 1에서 2 가야 되죠. 그럼 4에서 1 갔다가 1 플러스 1에서 2 가는 게 2, 3이야. 근데 직전에 무한대였잖아. 근데 결과값이 3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3으로 갱신시켜줍니다. 작은 값을 가져오면 된다는 거예요. 자, 4에서 3 보자. 4에서 3 보려면 4에서 1 갔다가 1에서 3 가야 되죠. 1 플러스 7은 8. 근데 직전에 마이너스 4였단 말이야. 마이너스 4가 오겠죠, 그러면? 갱신이 되지 않고 이전 걸 그대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보자. 4에서 5 가는 거. 4에서 1 갔다가 1에서 5 가는 거. 1 플러스 4는 5. 근데 직전에 무한대였어. 5로 갱신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값이 5가 나왔기 때문에 직전이 더 크죠? 작은 값을 가져오면 된다는 거예요. 자, 4까지 다 됐어. 5를 보자. 5에서 2 가는 거. 5에서 2 가면 5에서 1 갔다가 1에서 2 가는 거. 무한대 플러스 2는 무한대. 직전이 무한대였기 때문에 무한대. 그대로 무한대. 자, 5에서 3 가는 거. 5에서 1 갔다가 무한대 플러스 7은 무한대. 얘도 직전도 무한대. 무한대로 가져옵니다. 자, 5에서 4 가는 거. 5에서 1 가는 거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무한대인데 직전에 5였단 말이야. 5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이게 처음에 1라운드 돈 거예요. 1을 거쳐서 가는 거리 행렬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오류가 있어가지고 수정을 할게요. 이게 4에서 1 가는 게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마이너스로 표시할게요. 그럼 결과는 다시 이렇게 갱신될 거예요. 2라운드로 볼게요. 이전에 인접 행렬은 이제 필요가 없어요. 1라운드 기반으로 다시 보시면 되는 거야. 자, 2라운드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행은 그대로 가져오고 본인에서 본인으로 가는 거는 또 그대로 가져올게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 본인에서 본인 가는 거를 2를 거쳐서 갔을 때 줄어든다면 그건 음수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어딘가에서 사이클이 돌고서 본인한테 왔다. 근데 값이 마이너스가 된다? 얘네들이 그 음수 사이클이 존재해서 이 값은 구할 수 없다고 판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 짚고 넘어가 주세요. 자, 보시면 다시 1에서 3 가는 걸 볼게요. 1에서 3 가려면 1에서 2 갔다가 2에서 3을 가야 돼. 자, 1에서 3 갈 거면 1에서 2 갔다가 2에서 3을 가야 돼. 2 플러스 무한대는 무한대죠. 근데 직전에 7이었단 말이야. 7이 그대로 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1에서 4 가요. 1에서 2 갔다가 2에서 4 가야 되는 거야. 1에서 2 갔다가 2에서 4 가야 되는 거예요. 5죠? 5인데 직전에 무한대였단 말이야. 5로 갱신되겠죠? 1에서 5 가는 거, 1에서 2 갔다가 2에서 5 가는 거, 1에서 2 갔다가 2에서 5 가는 거. 2 플러스 6은 8. 8인데 직전에 4였단 말이야. 갱신이 되지 않아요. 4가 그대로 옵니다. 자, 다시 3에서 1 가는 거. 3에서 1 가려면 3에서 2 갔다가 2에서 1 가야 돼요. 3에서 2 갔다가 2에서 1 가야 돼요. 3 플러스 무한대는 무한대. 자, 근데 직전에 무한대였기 때문에 그대로 옵니다. 3에서 4 가는 거. 3에서 2 갔다가 2에서 4 가야죠. 3 플러스 3은 6이죠. 직전에 무한대였기 때문에 6으로 갱신이 되죠. 3에서 5 가는 거. 3에서 2 갔다가 2에서 5 가야죠. 3 플러스 6은 9. 직전에 무한대였기 때문에 갱신을 시켜줘요. 4에서 1 가는 거. 4에서 1 가는 거는 4에서 2 갔다가 2에서 1 가면 되죠. 4에서 2 갔다가 2에서 1 가면 돼요. 1 플러스 무한대는 무한대.
직전에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그대로 와요. 그 다음에 4에서 3 가는 거. 4에서 2 갔다가 2에서 3 가면 되죠. 자, 1 플러스 무한대는 무한대. 직전에 마이너스 4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 그대로 와요. 자, 보자. 4에서 5 가는 거. 4에서 2 갔다가 2에서 5 가야 되죠. 4에서 2 갔다가 2에서 5 가야 돼요. 1 플러스 6은 7. 직전엔 3이었기 때문에 3이 그대로 와요. 자, 5에서 1 가는 거. 5에서 2 갔다가 2에서 1 가면 되죠. 5에서 2 갔다가 2에서 1 가면 돼요. 무한대에서 무한대는 무한대. 예, 무한대. 자, 5에서 3 가는 거. 5에서 3 가려면 5에서 2 갔다가 2에서 3 가야 돼요. 5에서 2 갔다가 2에서 3 가야 돼요.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무한대. 네, 직접 무한대 했으니까 무한대예요. 자, 5에서 4 가는 거. 5에서 2 갔다가 2에서 4 가면 되죠. 무한대 플러스 3은 무한대. 네, 직접 5였기 때문에 5가 그대로 와요. 이게 2라운드예요. 이게 두 번째 정점을 거쳐서 가는 게 나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1에서 1 가는 거를 1에서 2 갔다가 2에서 다시 1을 간다. 1에서 2를 갔다가 2에서 다시 2를 간다. 이거를 두 개를 더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온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거는 구할 수가 없는 음수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3에서 3 가는 것도 3에서 2 갔다가 2에서 3 가는 게 마이너스면은 이상해진다. 예. 자, 볼까요? 4 볼게요. 4에서 2가요. 1. 2에서 4가 3. 이건 4잖아요. 여기 그대로 와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5라운드까지 돌면은 그게 플루이드 워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길어가지고 2라운드까지밖에 보지 않았지만 중요한 건 이 원리를 알고서 가고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해보시면은 진짜 개헷갈립니다. 머리가 핑핑 돌아요, 아주. 이게 5라운드까지 돌렸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에 이 그래프를 봤을 때 폐쇄적인 정점은 없잖아요. 5에서 무조건 4로 가고 각 정점에서 어딘가로 빠져나가긴 하잖아요. 그래서 무한대로 존재하는 거리 행렬은 없다라고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라운드를 통해 가지고 5라운드까지 직접 반복해 보셨다면 이 결과가 나올 거예요. 만약에 이 결과랑 좀 다르다? 중간에 오타가 있는 거니까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음수 가중치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본인에서 본인한테 다른 정점을 거쳐서 왔는데 마이너스 값이 된다? 라고 하면 음수 사이클이 있는 거니까 그때는 판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시간 복잡도. 만약 벨만 포드 알고리즘으로 각 정점을 확인하면 총 5V4, 5V 4제곱이라고 초반에 설명드렸죠. 보다 효율적인 플루이드는 반복문의 정점별로 총 3번 도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5V 세제곱이 되죠. 즉 간선수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정점, 버텍스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플루이드 워셜은 실제로 어디에 사용이 될까요? 여러 가지 응용이 좀 많이 되는데 지도 서비스에서 모든 지역 간 최단 거리를 생성할 수도 있고 무유 시스템에서 창고 간의 최단 거리를 생성하거나 게임 맵에서 맵 간 모든 위치에 비용 계산 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복잡한 알고리즘을 배움으로써 실제 업무에 투입되었을 때 방금 말씀드린 복잡한 문제에서 플루이드 워셜 알고리즘을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즉 AI가 플루이드 워셜을 구현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개발자가 플루이드 워셜의 원리를 모른다면 시간 복잡도가 왜 V 세제곱인지, 왜 V 4제곱인지, 뭐 이런 거, 왜 인접 행렬을 사용하는지, 코드가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바로 이게 저희가 알고리즘을 배워야 하는 이유라고 좀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그래프 최단 경로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확인했죠. BFS부터 플루이드 워셜까지요. 좀 제가 지금 적어드리는 정리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짠! 표 내용이 쏙쏙쏙쏙 머릿속에 상기되셔야 됩니다. 캡처 한번 떠주세요. 자,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알고리즘을 써야 하는지가 바로 떠오르면 베스트죠.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려드린 이 표처럼 여러 가지 알고리즘과 그래프의 개념이 머릿속에 잘 섞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